그래서 향후에 해당 지역은 이제 최소 평당가는 한 1억 이상이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아빠입니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같이 한번 잘 읽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목이요, 투자와 거주 분리 정말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고요.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고 4인 가족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학년기 자녀가 있고요. 월 소득은 세후 1,000만 원이고 저금은 월 300만 원 정도입니다. 평촌에 거주 중이고요. 현재 국평 준신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세는 한 12억 정도 되고 대출이 없어요. 취득일은 21년 1월이고요. 직장은 평촌입니다 라고 하셨고, 추가적으로 또 광명에 한 15평 정도 되는 소형의 아파트를 하나 더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시세가 한 3억 9천 정도이고요. 전세가 한 2억 3천 정도 껴 있습니다. 취득일은 22년 11월에 하셨고요. 이렇게 이제 두 채를 갖고 있고 현금을 1억 정도 더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 목표를 봤을 때 5년 이내에 한 25억 이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고민이신 걸 보면은 부자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있어서 학군지에 거주를 하고 투자는 상급지에 갭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닥터 부자 아빠 유튜브를 꼼꼼히 찾아보며 아래와 같이 투자처를 놓고 이제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크게 이제 평촌집하고 광명집을 팔고 평촌 학원가의 구축을 매수해서 여기 거주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남는 돈으로 북아현 2구역이나 한강 현대를 갈지 질문이고요. 또는 아예 평촌집하고 광명집을 팔아버리고 평촌 학원가는 이제 월세로 거주를 하고 여러 지역들 노량진, 방배, 과천 이런 지역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뒤에 이제 칠판에 구체적으로 좀 적어보면서 방향성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상황을 조금 적어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40대 중반에 4인 가족이고 소득을 보면은 월에 한 1천만 원 정도 이상 버시는 것 같고요. 저축은 월에 300만 원 정도 이제 하고 계시는 가계 상황이세요. 그리고 이제 자산도 들고 계시는데 평촌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준신축인데 국평이고요. 여기가 시세가 12억 정도 되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실거주 요건도 충족을 하신 것 같고 취득 시점이 중요하니까 21년 1월경에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파트 한 채 더 갖고 계세요. 바로 인근에 있는 광명에 15평 정도 되는 소형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여기 시세가 3억 9천 정도이고 전체가 다 이제 본인 돈은 아닌 것 같고요. 부채가 2억 한 3천 정도 이렇게 껴있는 것 같아요. 여기 취득 시점이 22년 11월에 이렇게 취득을 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 같죠. 이 상황에서 지금 목표를 설정하신 게 뭐냐면 5년 이내에 25억 정도 이상을 이제 벌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산의 볼륨이 10억대 이제 중반이 좀 넘거든요. 한 중후반 정도 되시는 가계 상황에서 목표 설정을 저렇게 하시는 거고, 질문을 하신 게 이제 첫 번째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평촌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니까 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평촌을 팔고 그리고 또 이어서 광명도 이렇게 매도를 각각 다 해버리고 생각하신 게 다시 평촌의 학원가에 있는 구축을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돈이 좀 남으면 북아현 2구역을 사겠다, 또는 한강현대 30평을 이렇게 사겠다. 여기는 이제 34평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평촌 학원가를 사게 되실 때 담보대출을 최대로 받고 남는 돈으로 이제 사시는 것 같은데,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주택 매수 금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자본으로 이제 주택을 또 추가로 사게 된다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규제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또 내가 생각하신 것처럼 평촌하고 광명을 매도해가지고 평촌 학원가에 대출 껴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주택을 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이미 아시고 또 질문을 하신 거니까 또 다른 대출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주택 금지 서약이 없는 그런 대출이다 라고 하면 하셔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평촌을 갖고 계신 이 주택이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 같은데요, 저 단지를 팔고 학원가의 구축으로 바꿔놓는 것은 이렇게 투자성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평촌이라고 하는 지역은 일단 신축이 굉장히 좀 귀한 지역이고요. 평촌 더샵이면
물론 학원가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는 좀 대장급의 단지잖아요. 그래서 저 단지는 가지고 계셔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고점이 한 15억 가까이 갔던 단지니까요. 그래서 굳이 내가 매도를 하고 학원가의 구축을 다시 매수하는 건 좋지 않고, 또 매수를 했는데 이어서 이런 주택을 또 사게 되면 우리가 세법을 고려했을 때 일시적 일가구 주택을 또 받을 수는 없거든요. 이어서 사게 되면. 그래서 이런 전략보다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광명 있잖아요. 이 광명의 시세 차익이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서 광명의 소형 평형을 먼저 매도를 하고요. 평촌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냥 보유를 좀 더 해도 제가 올라간다라 그랬습니다. 평촌을 전세를 주면 전세가가 여기가 7억도 되고 8억도 좀 되거든요. 근데 담보대출이 없으니까 그거를 받아서 역시 평촌에 이 학원가에 지금 학군지에 거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 이제 월세로 거주를 하시고, 그럼 돈이 남을 겁니다. 6억이든 7억이든 남을 거예요. 이미 또 현금도 이렇게 1억이 있기 때문에 그 자본으로는 이런 일반적인 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관리 처분이 떨어진 입주권을 사는 게 더 좋거든요. 북아현 2구역이 뭐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긴 한데 아직 관처가 떨어지진 않아서 입주권은 아니고, 한강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의 속도가 이제 너무 느리니까 우리의 이제 목표는 5년 이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평촌에 전세로 주고 보유를 하고 평촌 인근에 월세로 가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입주권 산 거를 공사하는데 한 5년씩 걸리니까 그 이주하고 멸실이 되고 입주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최장 한 6년 7년 정도는 이 평촌을 다시 비과세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 일가구 주택으로. 장기간 우리가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절세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는 방향이 조금 더 낫습니다. 평촌을 팔아버리고 다시 평촌 학원가의 구축을 사게 되는 것보다는 평촌의 신축을 전세를 주고 전세 자금을 활용해서 월세에서 거주를 해결을 하고 남는 자본으로 입주권을 사게 되면, 그러니까 1주택 플러스 1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최장기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도 하신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예 이제 거주학 투자 이제 분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질문을 하신 겁니다. 평촌을 팔고 광명을 팔면 평촌 학원가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평촌 학원가에서 그냥 월세로 계속 거주를 하고 남는 돈이 한 12억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해요. 작은 계산 해보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계산을 해보니까 평촌이 종전주택이고 얘가 신규주택인데 일시적 일가구 주택은 되는 것 같아서 평촌을 팔고 이어서 광명을 팔면 이제 비과세 조건이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 일시적 일가구 주택 비과세가 되니까 이렇게 파셔도 괜찮고, 이제 팔고 이제 가는 지역이 중요하겠죠. 이제 생각하시는 게 방배의 준신축에 해당하는 34평을 갈까, 갭 투자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량진에 재개발을 가는데 여기는 또 25평을 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배동의 15구역이라고 하는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을 보신 거고, 세 번째는 과천의 8구단지를 34평을 보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에 이제 질문하신 건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죠.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자산이 한 2배 정도는 불어나야, 내가 이런 것들을 팔고 이렇게 갈아타는 거니까 판 자산도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2배 정도 자산이 불어날 지역을 가는 게 갈아타기의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전체 자산을 보면은 10억대 중후반이란 말이에요. 평촌 9평 12억이고 광명을 갖고 있는데 거의 한 4억 정도 하고 현금도 1억이 있으니까 자산이 10억 중후반인데 2배 정도 되는 지역을 우리가 고른다라고 하면, 갈아타기 3원칙에 입각했을 때 방배동에 있는 준신축 하나랑요, 그리고 방배 15구역만 있거든요. 노량진 재개발 25평 여기는 현재 1번의 선택지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평촌을 보유하고 갈 수 있으니까 이 선택지를 굳이 다 팔고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지 말고는 방배 15구역이 뭐 나쁘진 않은데, 여기가 이제 기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목표가 이제 5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거의 10년 정도를 봐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10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의 속도에 따라서는 10년 이내일 수도 있는데, 여튼 5년 이내에 완성이 될 수 있는 구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배동에 있는 준신축의 단지를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 갈아타기 3원칙을 잘 지키면서 두 채를 매도하고 바꿔놓는다라고 하면 방배동의 준신축 이제 34평이 맞고, 제가 방배동의 준신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여기가 이제 대단지는 아닌데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많은 신축의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할 거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시세를 많이 견인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해당 지역은 이제 최소 평당가는 한 1억 이상이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반포는 평당 한강변이 한 1억 7천 정도를 찍었거든요. 반포일 때는 거의 2억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입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방배도 시세가 좀 상승이 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대규모 신축들이 많이 공급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선점한다라고 하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질문하신 거에 봤을 때는 평촌하고 광명을 팔고 평촌 학원가에 우리가 월세를 사는 몬테크잖아요. 이 중에서는 방배 준신축을 사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갈아타기 원칙에서는 가장 맞고, 또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2년이든 4년이든 들고 가시면 충분히 많은 시세 차익이 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를 하실 적에 뭐 상생임대 조건을 또 활용을 하셔도 되겠죠. 그럼 거주 요건을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챙겨갈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평촌하고 광명을 매도해서 평촌 학원가의 구축을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평촌에 신축을 아예 보유를 하고 얘를 전세를 주고 그 자금을 활용해서 입주권을 사시는 게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하시는 게 맞겠죠. 물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광명 정도는 하나 선 매도는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채를 다 팔기로 결심을 하셨고 평촌에서도 월세로 우리가 굳이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방배 준신축을 가시는 게 자산을 효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선택지 중에서 우선순위는 이 방배 준신축이 이제 첫 번째로 보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안이죠. 그러니까 평촌에 우리는 전세를 줘버리고 관리 처분이 난 입주권을 사시는 게 이제 두 번째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